호호 아줌마가 작아지는 비밀. 알프 프로이센 글, 비에른베리 그림, 홍현미 옮김, 비룡소. 오늘 1장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호호 아줌마가 작아졌어요. 호호 아줌마가 작아졌어요. 졸려. 어느 날 밤 호호 아줌마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른 아줌마들처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른 아줌마들처럼요. 그런데 세상에 호호 아줌마가 찻숟가락만하게 작아져 있지 뭐예요. 그런 일은 보통 아줌마들한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아니, 찻숟가락만 해줬잖아. 할 수 없지 뭐. 이왕 조그마해졌으니 이대로 잘해봐야지. 호호 아줌마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아줌마의 남편은 밭으로 일하러 나갔고 자식들은 다 커서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날따라 호호 아줌마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왜 이렇게 또박또박일까? 그냥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야 했고 미리 물에 담가 놓은 빨래도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것뿐인가요? 점심에 먹을 팬케이크도 구워야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침대 밖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러더니 호호 아줌마는 거위털 이불의 한쪽 모퉁이를 잡고 떼구르르 구르기 시작했어요. 이불은 똘똘똘 말리더니 꼭 커다란 소시지처럼 두툼해져서 마침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호호 아줌마는 이불 밖으로 쏙 빠져나왔지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말짱하게요. 먼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야겠죠. 그거야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호호 아줌마는 쥐구멍 앞에 웅크리고 앉아 찍찍거리며 쥐를 불러냈어요. 집안 구석구석 말끔하게 청소해줘. 안 그러면 고양이한테 혼내주라고 할 테니까. 겁이 덜컥 난 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워놓았어요. 호호 아줌마는 다시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야옹아 야옹아, 접시랑 그릇들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지 않으면 개한테 혼내주라고 할 거야. 다 누구한테 혼내주라고 할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또 말해가지고 누구한테 혼내주라고. 고양이는 접시며 그릇들을 깨끗이 핥았어요. 호호 아줌마는 이번에는 개를 불렀어요. 자, 멍멍아, 침대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놔줘. 그럼 내가 상으로 뼈다귀를 주마. 개는 얼른 호호 아줌마가 시킨 대로 하고는 문밖 계단에 앉아 꼬리를 마구 흔들어 댔어요. 어찌나 세게 꼬리를 흔들어 댔는지 계단이 거울처럼 반들반들 빛나게 되었어요. 뼈다귀는 네가 가서 가져가렴. 난 지금 내 시중을 들어줄 만큼 한가하지가 않거든. 그리고 호호 아줌마는 창턱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커다란 뼈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빨래를 할 차례예요. 빨랫감은 호호 아줌마가 미리 시냇물에 담가두었어요. 하지만 날이 워낙 가물어서 물이 바짝 말라버렸지 뭐예요. 호호 아줌마는 쪼그리고 앉아 불만스레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내 평생 시냇물이 이렇게 말라붙은 꼴은 처음 봤네. 소나기가 한 줄기 시원하게 퍼붓지 않으면
모두 목이 타서 죽을지도 몰라. 호호 아줌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또 하고 또 해댔어요. 한참 동안 잠자코 호호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던 비구름도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비구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저 잔소리 많은 할망구를 물에 빠뜨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호호 아줌마는 벌써 참제비 고깔꽃 아래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살짝 숨어 있었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아늑하고 따뜻하게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빗줄기가 쏴쏴 퍼부어 빨랫감을 깨끗이 헹궈 주었어요. 이윽고 호호 아줌마는 다시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내 평생 요즘처럼 이렇게 기운 없이 부는 남풍은 처음 봤다니까. 당장 바람이 불어온데도 날 꿈쩍도 하지 못할 거야. 찻숟가락만큼 작은데도 말이지. 남풍은 그 말을 듣자마자 거세게 불어댔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요. 호호 아줌마는 벌써 빈 오소리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화가 나. 남풍이 옷가지들을 휙휙 날려 빨랫줄에 척척 넣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면서요. 남풍이 빨래를 다 널고 나자 말도 안 돼, 그치? 호호 아줌마는 또다시 아주 불만스레 쫑알댔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내 평생 한여름에 이렇게 힘없이 내리쬐는 햇볕은 처음 봤다니까. 에휴, 이젠 해도 기운을 잃은 모양이야. 암 틀림없고 말고. 그 말을 듣자마자 해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해는 저 할망구에게 뜨거운 맛을 할망구가 뭐야? 할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야. 뜨거운 맛을 톡톡히 보여줘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는 불처럼 뜨거운 햇볕을 마구 쏘아댔어요. 하지만 호호 아줌마는 벌써 집 안에서 물이 가득 담긴 설거지통에 접시를 띄워놓고 그 위에 앉아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글이글 타오르던 해가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말려놓았죠. 자, 이제 점심 준비를 할 차례군. 1시간만 있으면 영감이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팬케이크 30장을 구워놔야 하는데 이걸 어쩐다. 호호 아줌마는 그 전날 밤에 미리 큼직한 양푼에다 밀가루를 부어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양푼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양푼아, 난 오래전부터 널 무척이나 아껴봤단다. 내가 늘 네 자랑을 해서 이웃 사람들도 너같이 착한 양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화덕으로 곧장 걸어와서 불을 붙여줄 수 있을 거야. 안 그러니? 그러자 양푼은 화덕 쪽으로 곧장 걸어와 불을 붙였어요. 호호 아줌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프라이팬을 처음 사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 가게엔 프라이팬이 아주 많았었지. 하지만 난 이렇게 말했단다. 저기 주인 머리 바로 위쪽에 걸린 프라이팬이 아니면 사지 않겠어요. 저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프라이팬이니까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스스로 화덕 위로 냉큼 올라가 줄 거예요. 하고 말이지. 프라이팬은 그 말을 듣고는 사실은 아닐 텐데. 화덕 위로 냉큼 올라가 앉았어요. 프라이팬이 알맞게 달구어지자 양푼은 몸을 살짝 기울여 안에 든 반죽을 프라이팬 위에 흘려 부어주었죠. 예전에 길을 따라 굴러가는 팬케이크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 책을 꽤 많이 봤지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처음이었지. 하지만 이 팬케이크라면 휙 공중제비를 넘어서 저 혼자 뒤집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 말에 팬케이크는 우쭐해졌지 뭐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라 호호 아줌마가 말한 대로 공중제비를 넘었어요. 그 팬케이크 말고도 팬케이크란 팬케이크는 몽땅 호호 아줌마 말대로 넙죽넙죽 뒤집혀 주었어요. 양푼은 계속해서 열심히 반죽을 흘려부었고 프라이팬 또한 팬케이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어요. 그러자 1시간도 채 안 되어 접시에는 팬케이크 30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어요. 때마침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가 문을 여는 순간 호호 아줌마는 원래 크기로 돌아왔어요. 호호 아줌마와 아저씨는 보통 때처럼 마주 앉아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호호 아줌마는 찻숟가락만하게 작아졌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줌마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으니까요. 끝입니다.